남이 입으면 세련돼 보이는데 내가 연출한 미니멀 룩은 왜 이렇게 지루해 보일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미니멀 룩을 입는 이유는 장식들을 줄이고 원하는 디자인을 단순화시켜서 이 단순성이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거기다가 절제되어 있는 섹시함까지 가져간다면 너무 좋겠죠. 여기 한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가 5가지 요소를 통해서 미니멀 룩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미니멀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5가지로 끝을 낼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는 바로 실례합니다. 색깔대로 해주세요. 실루엣, 레이어링, 색깔, 대비, 로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만큼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앞글자를 따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루엣을 단순화시키고 레이어링을 걷어내고 색깔 팔레트를 줄이고 사이즈와 색상을 대비시킨다. 마지막으로 로고를 걷어내서 집중적인 미니멀 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2024년 구찌의 여성 컬렉션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사바토 드사노의 첫 컬렉션이었습니다. 전임자는 맥시멀하고 로맨틱함을 추구했다면 사바토 드사노는 아주 미니멀한 무드를 강조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전임자의 맥시멀리즘을 지우고 심지어 인스타 피드도 다 지우면서 단순함과 섹시함을 강조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찌 컬렉션을 통해서 이 5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바토 드사노는 실루엣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직선과 곡선을 사용했습니다. 깔끔한 직선과 단순한 곡선 외에는 화려한 디테일들을 비워내서 질서정연하고 또렷한 이미지를 통해 집중해야 할 곳을 집중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컬렉션에서 펜슬 스커트가 나왔는데요. 연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스커트인 만큼 펜슬 스커트 자체가 태생적으로 선이 강조되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펜슬 스커트는 몸선에 맞게 타이트하게 재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컬렉션에서는 타이트함보다는 H 형태로 바로 내려가게끔 재단되어 나왔습니다. H 형태의 실루엣은 몸선을 강조하기보다 허리 부분에 가로로 장식 정도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켓과 미니스커트에도 H라인의 미니멀한 실루엣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깨에서 밑단까지 튜블러 형태의 점프스트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점프스트가 상하의가 한 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감을 주잖아요. 이런 상하의 구분을 없애서 미니멀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찌 앰버서더인 뉴진스 한이님이 이쁘게 착용하시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스커트 길이를 보시면 무릎까지 연장되어 있는데요. 일자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라인을 무릎까지 길게 내리면서 보다 더 라인 그 자체에 시선이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출 덕분에 의도적으로 매우 집중적이고 단호하게 미니멀을 강조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슬릿을 넣어서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스커트 외에도 블레이저에서도 이 컬렉션이 실루엣에 힘을 실어서 미니멀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둥근 곡선은 이너로 입은 탱크톱을 자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다가 미니멀의 무드를 인식시키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오버코트 같은 경우 더 둥근 실루엣을 위해서 원단 업체와 함께 직조, 날실, 실의 두께까지 연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을 정도로 재질의 수준에서도 깊이 연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어링을 걷어내면서 시각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링을 걷어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루엣이 더욱 집중되었고 빈 공간이 주는 여유로 인해서 편안한 무드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임자인 미켈레의 레이어링과 비교해본다면 사바토 드사노가 얼마나 과감하게 레이어링을 걷어내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전임자였던 미켈레의 컬렉션을 보면 레이어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말인즉슨 맥시멀한 미켈레의 레이어링 방식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출을 하면 미니멀한 레이어링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색으로 레이어링을 했다면 그 반대인 원톤이나 투톤으로 레이어링을 하면 되고 이중 슬리브로 레이어링을 했다면 슬리브를 제거하거나 단일 자켓으로 연출하면 미니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컬렉션에서 프린팅으로 레이어링의 느낌을 낸다거나 플리츠 스커트의 주름으로 레이어드해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액세서리로 레이어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등장했고 시어 소재의 게더 스커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어깨에 레이어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사바토 드 사노는 레이어링을 걷어내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너를 안 입는 연출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미니멀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너를 안 입은 것이고 모든 착장이 전임자에 비해 확연히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액세서리도 아예 없거나 1970년대 마리나 체인을 재해석한 볼드한 골드 체인 목걸이나 팔찌 정도로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색상 팔레트를 조촐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기보다는 톤 다운된 색을 몇 가지 정해서 집중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미니멀 룩에서 사용되는 색상 팔레트는 보통 흰색, 검정, 회색이 일반적이죠. 사바토 드 사노 역시 검정, 흰색, 베이지의 뉴트럴 톤을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앙코라 레드와 네온 그린이라는 구찌를 대표하는 색으로 브랜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연출했습니다. 5성급 호텔을 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죠. 색도 과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딱 있을 것만 있잖아요. 저는 로비를 지나서 호텔룸을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면 곧바로 어질러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미니멀 룩의 색도 역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뉴트럴 톤의 색을 기본 톤으로 제한하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게 만들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원색 계열 포인트로 미묘하게 대비를 줘서 전체의 단순함과 부분의 흥미로움을 통해서 호텔의 감성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사바토 드 사노의 디자인을 보면 톤 다운된 색을 쓴과 동시에 앙코라 레드나 네온 그린을 썼습니다. 네 번째로 대비시키기입니다. 사바토 드 사노는 대비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색상의 대비와 사이즈의 대비인데요. 첫 번째로 색상의 대비는 뉴트럴 계열의 색과 원색 계열의 색 대비입니다. 흰색, 검정, 베이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앙코라 레드나 네온 그린을 포인트로 대비시켰습니다. 뉴트럴 톤의 색상은 보통 흰색, 검정, 그레이, 베이지, 남색이 있습니다. 이런 색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색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격식 있는 자리라든가 캐주얼한 자리라든가 할 것 없이 부담 없는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색상 팔레트입니다. 사바토 드 사노는 방금 말한 방식을 정반대로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앙코라 레드나 네온 그린을 전체적인 색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더 대담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더욱 집중시킨 미니멀 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비의 방식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데요. 바로 사이즈의 대비였습니다. 사이즈를 극과 극으로 대비시켰습니다. 군더더기를 집요하리만치 걷어내버리고 오직 오버사이즈와 미니 사이즈의 대비만 보이게끔 연출했습니다. 극단적인 사이즈 대비로 인해서 저는 미니멀이라는 개념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숏팬츠와 그것을 다 덮어버릴 만한 블레이저의 대비라던가 오프닝에 나왔던 오버코트와 숏팬츠의 대비, 카코트와 슬립드레스 혹은 카코트와 숏팬츠의 대비가 있었고 숏팬츠와 굉장히 큰 플랫폼 홀스빗 로퍼의 대비도 있었습니다. 특히 숏팬츠와 대비시킨 구찌의 대표적인 구두인 홀스빗 로퍼는 플랫폼을 아주 거대하게 디자인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멀 감성을 위해서 사바토 드 사노는 로고 플레이나 프린팅 혹은 패턴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후드티에서 로고를 넣었지만 엠보싱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에 로고를 넣었습니다. 대신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찌를 대표하는 앙코라 레드를 사용하거나 시그니처인 홀스빗 로퍼라든가 그린, 레드, 그린의 더웹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재킷백이나 뱀부백을 다양하게 재해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패턴이 없어 차분하고 질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구찌 컬렉션은 아주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어쩌면 구찌의 새로운 챕터가 쓰이게 된 분기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에서 사바토 드 사노의 구찌가 되었다는 점이고 디자인적으로는 맥시멀리즘에서 미니멀리즘으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2030의 젊고 힙한 소비자에서 4060의 전통적이고 성숙한 혹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대중적인 소비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구찌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의 매출 55%가 35세 이하의 젊은 고객층이었고 디자인 또한 매우 화려했죠.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캐링 그룹은 지금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찌의 부흥을 일으켰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사임을 하고 18년간 구찌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던 마르코 비자리도 사임을 했습니다. It's 구찌, 구찌스럽다. 10대와 20대가 즐겨 쓰던 속어였습니다. 매우 쿨하다는 의미죠.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구찌는 수많은 래퍼들의 가사에 등장할 만큼 힙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가졌었습니다. 구찌 CEO였던 마르코 비자리는 두 자릿수의 사나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맡은 브랜드마다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캐링그룹과 구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켈레는 정신질환자를 연상케 하는 컨셉으로 패션쇼를 했었는데요. 런웨이를 섰던 모델이 시위를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발렌시아가는 소아성애를 조장한 듯한 광고 때문에 비난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룹 차원에서는 그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출의 급감이었습니다. 구찌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구찌는 캐링그룹의 35%의 매출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브랜드인데 말이죠. 구찌의 영향은 곧 캐링그룹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2022년 캐링그룹의 주가는 약 2%가 올랐습니다. 경쟁자이자 정반대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LVMH는 약 23%가 올랐고 에르메스는 28%가 올랐습니다. 캐링 주식은 5년 전과 비슷하고 LVMH는 거의 3배나 올랐습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구찌의 CEO 교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캐링그룹 회장이 앞장서서 전면적인 경영진 물갈이를 했습니다. 우선 구찌의 CEO가 퇴진을 했고요. 그 자리에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장 프랑스와 파루스 상무가 임시로 CEO를 맡게 됩니다. 장 프랑스와 파루스는 그룹의 재무를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을 거쳐서 캐링그룹 내 사업부 CFO로 경력을 쌓고 이후 그룹 전체의 CFO의 자리에 오른 재무통입니다. 생로랑의 CEO였던 프란체스카 벨레티니는 그룹 부대표로 승진을 하고 개발 총괄을 맡겼습니다. 모든 캐링그룹의 브랜드 CEO들은 프란체스카 벨레티니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카 벨레티니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거쳐 프라다 그리고 캐링그룹의 생로랑 CEO로 합류했습니다. 역시나 재무통입니다. 또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장 마크 듀플레 역시 그룹의 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무와 인사 경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 이동을 보면서 회사가 최우선으로 무엇을 중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양새입니다. LVMH라는 경쟁 상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선임부터 확실히 반대의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을 보면 내부 인사도 아니고 패션 전문가도 아닌 퍼렐 윌리엄스를 디렉터로 선임했죠. 도전적이고 이슈적입니다. 구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디렉터를 선임했습니다. 구찌는 오랜 기간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디자이너를 선임했죠. 스타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최대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움직임입니다. LVMH는 적극적이고 캐링은 방어적입니다. 앞으로 의도치 않은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